YBM HSK 전략의 신 5급 쓰기 제1부분 21강 수러 1 동사, 형용사, 주술수러 찾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중국어학원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김연희입니다. 이 21강부터는 쓰기 일부분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쓰기 일부분은 제시된 4개에서 6개의 단어를 잘 재배열해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서술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즉 품사로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주어와 수러의 형태인 주술, 수러가 있겠죠. 그 중에서 기본 문형에 해당하는 동사 수러와 형용사 수러는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총 8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사 수러는 여러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꾸준히. 형용사 수러는 기본 문형이 한 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형을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해서 나가야 되겠죠. 참고로 주술수러의 경우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HSK 문제집이나 아니면 문법책 같은 데에서는 주술수러를 설명해 놓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술수러가 무엇인지 그 유형을 책 읽듯이 집중해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요거는 점수를 딸 수 있는 보너스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YBM HSK 전략의 신에서도 주술수러를 다루어 놓고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 전략 1, 동사, 수러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어 보겠습니다. 위험, 펑시엔, 명사죠. 명사로 쓰일 때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웨이시엔. 한번 읽어볼게요. 웨이시엔. 명사로 쓸 때는 수러를 함께 써줘야 하죠. 반드시 수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다, 위험하다, 有风险, 有危险.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 펑시에는 명사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반드시 수러랑 같이 써야 되죠. 그런데 이 웨이시에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도부사와 같이 형용사 수러로 쓸 수 있습니다. 주어가 很危险. 예,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중요한 동사가 나왔네요. 책임지다, 정단, 예. 이 정단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감수하다, 부담하다의 뜻으로 매끄럽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본책의 225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수러와 목적어 배치 밑에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정단을 자세히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책임지다 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저런, 책임이라는 단어랑 같이 써서 정단저런이라고 쓰겠죠. 감수하고 감당하다 라는 표현일 때는 우리 단어에 위험이라는 단어랑 같이 써서 위험을 감수하다, 정단 펑시엔, 정단 웨이시엔이라고 고정 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밖에 부담하다라는 뜻은 돈이나 경비 같은 것을 자기가 부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단 징페이. 한번 3가지를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단어 보겠습니다. 투자, 투자하다. 도즈. 네. 그 밑에 부사,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必须. 부사니까 수러 앞에 쓰겠죠? 마지막 단어,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2등. 여기서는 상당한 혹은 일정한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뜻이 2가지가 있어요. 형용사로 쓸 때는 명사 앞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죠. 상당한 명사 혹은 일정한 명사. 그러나 2등은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수러 앞에서 부사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쓰겠죠.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必须랑 비슷한 단어죠. 단어 모두 빈출 단어입니다. 사실은 특히 정단 같은 경우는 독해 일부분 빈칸 넣기에도 잘 나오는 단어예요. 빈출 단어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전략 일부분은 동사 수러에 관한 기본 문형인데요. 이 기본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독해, 쓰기 부분에서 누누이 나오는 건데 동사 수러 뒤에 명사 형태의 목적어, 고정 형식으로 쓰는 이 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배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펑시엔, 명사 위험, 책임을 지다, 감수하다, 정단, 동사네요. 수러로 쓸 수 있겠죠. 옆에 도즈,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죠. 투자, 투자하다.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必须라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부사 앞에는 주어가 나올 수 있죠. 주어는 명사로 쓰는 단어여야겠죠.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투자. 옆에 이딩은 수러 앞에서 부사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쓰여서 관용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미 부사 자리에 必须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딩 비슷한 단어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사 앞에 관용어로 쓰였네요. 제시어에 펑션이 있으니까 일정한이 아니라 상당한 이라는 고정 형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하겠죠. 서술어는 동사, 정단, 목적어, 고정 형식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목적어 펑션, 동사와 목적어를 먼저 찾아줍니다. 위험을 감수하다, 감당하다. 아까 주어가 나왔어요. 주어는 도즈,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다, 감당하다. 나머지 단어 수식어를 보시면 必须라는 부사는 이미 주어 뒤에 붙어 있고요. 주어랑 수러 사이에 부사어 자리에 쓰는 단어. 그리고 이딩더는 명사 목적어 앞에서 이딩더 펑션, 상당한 위험, 다 고정 형식이네요. 정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즈 必须承担一定的风险.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네. 동사의 기본 문형은 이렇게 반드시 수러를 제일 먼저 찾고 만약에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 수러 뒤에 펑션처럼 함께 쓰는 목적어를 묶어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전략 1 비슷한 적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 심리적 압박,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 야리. 그 밑에 필수 단어가 나왔네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 견뎌내다, 감당하다, 정쇼. 이 단어는 뒤에 목적어가 어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랑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정 형식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다, 감당하다, 정쇼, 야리 완전히 고정 형식이고요. 이 고정 형식은 독해 일부분 빈칸 넣기뿐만 아니라 이 쓰기 일부분, 그 다음에 쓰기 2부분 단문 쓰기에 제시어로 상당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밖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정쇼, 쿤난, 어려움을 견뎌내다. 하나만 더요. 정쇼, 카오옌, 시련. 카오옌, 시련을 견디다. 이렇게 뒤에 목적어로는 대부분 어려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빈출 단어 알아두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 야리, 정신적 스트레스, 명사, 띠디, 명사, 러는 동사 뒤에 쓰여서 완료, 이미 일어난 것을 나타냅니다. 뭐뭐 했다. 떠, 什么什么떠, 관형어를 나타낼 때 이음절 단어 뒤쪽에 떠자를 써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헌다, 매우 크다, 매우 큰. 이것은 형용사 수러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제시어에서 수러가 따로 있다면, 특히 동사 수러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명사 앞에 관형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헌따더, 헌따더 명사. 여기서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정쇼. 따라서 관형어로 쓰였겠죠. 문제를 풀 때는 서술어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정쇼, 감당하다, 견디다. 무엇을? 야리, 스트레스를. 고정 형식 먼저 찾아주시고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주체는 사람이죠. 띠디.
러는 동사 뒤에 붙여서 완료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됐네요. 弟弟承受了心理压力. 그 다음에 수식 성분을 보시면 이 很大的는 명사 앞쪽에서 수식을 하는 관형어죠. 문맥적으로 很大的心理压力, 아주 큰 스트레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弟弟承受了很大的心理压力. 남동생은 아주 큰 심리적 부담을 견뎠습니다. 예, 이렇게 동사 정쇼, 목적어 야리, 고정 형식을 먼저 찾아놓고 시작합니다. 다음 전략 2부분은 형용사 수로의 기본 문형입니다. 우선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이오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밍시엔. 형용사 분명하다, 뚜렷하다 라고도 쓸 수 있고 이 단어는 듣기나 독해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수로 앞에 부사로 쓴다면 분명히 서술어하다 라는 부사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수로가 있으면 부사로 쓰시면 되고 수로가 없으면 형용사 수로로 쓰시면 됩니다. 제품, 잔핀. 네. 빈줄 단어는 무조건 암기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전략 2. 형용사 수로의 기본 문형을 정리해 보세요. 총 8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100%. 이 형용사가 수로가 될 때는 이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겠죠. 대신 그 앞에 헌과 같은 정도부사랑 같이 서술어로 쓰이고요. 이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호응이 되는 단어는 주어입니다. 주어는 형용사 수로하다. 단어 볼까요? 장점, 명사, 밍시엔.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는 단어죠. 분명하다 혹은 분명히. 这个产品的 떠자가 있네요. 내음절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떠자를 썼고요.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이 제품의 명사.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를 这个产品 양사 앞에 쩌, 나와 같이 대명사가 있으면 이것도 수량사의 한 형태입니다. 一个产品 한 제품 하나 숫자 대신 쩌, 나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앞에 말을 지시해주는 말이니까 아주 구체적인 말이에요. 예, 보통 주어 쪽에 같이 쓰겠죠. 정도부사 헌. 그러면 이 중에서 수로로 쓸 수 있는 것은 형용사, 동사 중에서 형용사 밍시엔이 나왔네요. 정도부사와 함께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헌 밍시엔, 아주 분명하다, 뚜렷하다. 형용사 수로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주어를 찾아야겠죠. 명사 형태, 이오시, 장점이 뚜렷하다. 이 형용사 수로가 나왔을 때는 관형어는 명사 주어 앞에 씁니다. 这个产品的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这个产品的优势很明显. 이 제품의 장점은 매우 뚜렷하다, 분명하다. 형용사 수로가 나왔을 때는 정도 부사와 함께 형용사 수로가 나왔을 때는 명사 주어를 찾으시고요. 관형어는 주어 앞에 씁니다. 기본 문형입니다. 네, 전략 2의 비슷한 적용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친밀하다예요. 친밀하다, 다시 말하면 사이가 좋다라는 형용사로 사이라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관시, 관계, 사이가 좋다, 고정 형식이죠. 부사, 이즈, 시간적으로 줄곧 계속해서라는 부사는 수로 앞에 씁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 형용사, 친밀하다, 사이가 좋다, 형용사인데 그 오른쪽에 봤더니 사이가 좋다라는 고정 형식이 나왔네요. 네. 두 번째, 타월레아, 떠자는 관형어, 뒤에는 명사. 이즈 부사고요. 줄곧 계속해서 수로 앞에 쓰는 부사입니다. 특어비의 유달리, 매우 정도부사예요. 정도부사는 형용사 수로와 함께 수로 역할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특어비의 친미, 유달리, 사이가 좋다.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관시, 예, 기본 문형이고요. 여기에서 관형어는 명사 주어 앞에 씁니다. 타멀레 앞더 관시, 그들 둘의 사이는 부사 이즈는 수로 앞에 쓰죠.
他们俩的关系一直特别亲密. 그들 둘의 사이는 줄곧 유달리 좋다, 가깝다. 네, 지금까지 기본 문형인 수러, 동사 수러와 형용사 수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쓰기 일부분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죠?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동사 수러는 목적어와 함께, 형용사 수러는 주어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